100점 맞은 사람도 한 분 계셔. 저 위에 저 뒤에 호성이. 자,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여기 재물포는 상대방 있는 없는.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여기 유재석이 소포는 여러분들 유재석이 소포는 집에 있음 없음. 그러니까 여기는 유재석 제한물권 포기 유언 그다음에 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이렇게 외워놨지. 유재석이 소포는 없다 이렇게. 한번 외워본다. 유재석이 소포 집에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소포. 그러면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1번이 틀렸지 않았어? 1번 틀린 사람 손 들어보셔. 그거 틀리고 어렵다 말다 하면 이거 그러잖아. 그럼 어떤 거 맞추려고 그래? 그 맞힐 게 한 개도 없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1번 타자부터 매매는 부담행위. 그럼 혹시 또 2번 찍은 사람 손 들어봐. 임차권의 양도만 나오면 선량은 처분행위. 선량은 처분행위.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종된 행위. 그 다음에 최고는 여러분들 의사표시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예요. 최고는. 각종 최고 이건 준법률행위.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틀린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그냥 법률행위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저 정도 해결하면 돼요. 반사회적 행위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강박, 강제집행,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이건 반사 아니지. 이건 초부담행위니까.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요거는 반사적 행위.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여기다 그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요거 보면 안 돼. 은닉을 봐야지. 은닉 이런 거. 그래서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맡기는 것은 반사 아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젠장 맨날 강제집행 면허 이런 것만 보고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인가 보다 그냥 느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 11월 달에 온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지금이야. 그래서 강박은 반사도 아니다. 그 조투강강 외워야지. 조투강강 통신은 반사 아니다 이렇게. 통신. 그래서 해당하는 거 니을번 하나네. 니을번 하나. 정답이 4번. 그래서 42번도 정답이 64%요. 이게 64%가 오면 40%가 35%가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사람 손 들어 보셔. 기분 좋게. 근데 어떻게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이거 틀릴 문제야. 틀려서는 안 될 문제야. 틀려서는 안 되잖아, 솔직히.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인장 어렵네, 쉽네, 뭐 어떡하냐고 저거.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한 대충 해서 70점 맞을 수 있는 건데. 차고 대리인이 의사표시 했대. 여기 대리인이 의사표시 했으면 차고 유무는 본인이야 대리인이야. 1번이 틀렸는데 여러분들 이번 내가 시험에 한 90점씩 맞고 가시라고 정답 1번에다 다 내놨어. 쉽게 1번 마치고 해서 한 90 오늘 떡도 나오고 출정식 한다고 지금 현수막 준비해 놓고 출정식 하고 해서 기분 나게 한 90점 맞게 하려고 했는데 젠장 어떻게 아니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 50점 60점 맞으면 문제 있잖아. 사실 이거 쉬운 건데. 대리인이 의사표시했을 때 차고 유무는 대리에서는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본인이다고요, 대리인이라고요? 궁박 하나만 본인이잖아. 궁박. 나머지는 다 대리인이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야. 차고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우리는 차고자가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대. 그러면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면 착오 없는 격이지. 그러므로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이게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중요 부분이다. 그런 뜻이야. 이게 중요 부분이다. 그럼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착오자가 증명해야 돼요?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요? 중요 부분은 표의자, 중요표. 이때 표의자는 착오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 중요표 외웠더니 그랬더니. 그러면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죠. 그럼 표의자가 착오자요, 상대방이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표의자와 착오자는 같은 거예요. 착오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착오자를 표의자라고 그래. 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사기 당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한다고. 이렇게. 비진의 표시는 비진의 표시 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그래. 그래서 다 맞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3번에 1번. 그럼 이제 43번. A의 사기로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자, 갑은 A의 사기로 을에게 매도하였대. 매매했고, 그리고 을이 다시 이렇게 병에게 팔았대. 1번.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갑은 을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 그냥 우리는 공부했잖아. 대리인이 나오면 그냥 취소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다 있다 해버려. 그러면 99% 맞춰. 여기는 정답이야 지금. 2번. 갑은 취소할 때, 만약에 취소할 때 하늘에다 대고 해야 돼? 매진자에게 해야 돼? 맞네. 을이 해야 하고. 그러면 취소의 상대방은 매진자인 을에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2번은 맞아. 3번. 병이 선의이면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틀렸지 않았어. 병이 선이고 악이고 취소는 할 수 있잖아. 여기가. 그러나 여기는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으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취소도 않고 못 온다면 병에게 대항한다 못 온다 말 필요도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3번. 자, 잘 봐. 병이 선이어도 병이 선이라고 해서 취소 못하는 건 아니지. 취소해놓고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여기다가 선의의 병에다 몇 줄을 그으시고 취소했을 때 문제예요. 선의 악이든. 취소했을 때 문제라고. 취소했을 때. 갑이 이렇게 취소했을 때 병이 선의이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지 취소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이런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는 3번은 그냥 틀린 거지. 이런 게. 그래서 45번은 그래도 47% 맞췄네. 요거 함정이니까 주의하시고, 갑은 을과의 매매를 취소하지 않고 A에게 손배청이 있다. 맞아? 이건 사불중이니까. 여기는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 여기는 사불중이다. 이렇게.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선택이다고 중첩이다고? 중첩이다. 갑은 을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A로부터 배상받은 경우에도 을과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중첩이다. 그런 뜻이야. 여기도 여러분들이 자,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이런 말들이 나오면 중첩관계다 선택관계다 썼을 때 그 말 알아들었지 못한다면 그냥 그 학원 시험장 부록 하나 많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것들이 다 공부를 했다고 하는 전제에서 틀렸다면 수정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니까. 자, 45번 이해하셨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 그냥 취소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하냐 못하냐 그런 문제였지, 제3자가 선이라고 해서 취소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지금까지 모의고사 낸 것 중에서 제일 쉽게 냈거든. 마지막에 출정식이라고. 보니까 제일 쉬운 거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가 틀렸다고 까다롭다고 하지 말고. 그건 주관적인 평가고. 문제 보니까 이거 틀려서는 안 될 문제였잖아. 46번 봤더니 46번도 64%요. 이것도 맞힌 확률이 64%라고 한다면 참 본인의 추이는 도달주의,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니까. 격제 간의 청약도 도달주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므로 도달주의. 채권 양도의 통지는 그냥 통지 그러면 도달주의요. 정답이 1번이야. 그럼 이것도 틀렸다고 한다면 진짜 11살 먹을 때까지 11월 달부터 와서 공부했는데 이거 틀렸다면 참 그러네. 그래서 도달주의냐 발신주의냐 물어보면 발신주의는 두 개 있어. 다 같이 격승발, 무채발. 그거 없으면 다 도달주의예요. 격승발, 무채발 이렇게. 47번 복대리. 복대리 나오면 일단 복대리 나오면 이렇게 써. 대자선 본대 임대 수임인이다. 이렇게 대자선 그리고 본대 임대 수임인이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 그러니까 1번 틀렸는데 본인 이름으로 하잖아. 본대. 복대리인은 이 봐라. 대리행위는 봐.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면 본인 이름으로 하잖아. 본인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근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었고 을이 병을 선임했을 때 병을 복대리라고 하는데 이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복임행위인데 이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한다고요? 자기 이름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야.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선임한다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본대는 맞췄지만 이게 기출문제인데 대리행위에 의해서 해서 틀린 거예요. 이게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복임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이거 틀렸다 이거. 이게 우리 이거 기출문제로서 한 3번 나온 거예요. 이 지문이. 그래서 2번은 틀렸다. 2번 이해하셨나? 복임행위는 여기 여기다 위임인이 을의 이름으로 써, 갑의 이름으로 써. 여기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 위임할 거 아니야. 위임장 써줄 거 아니야. 위임장 써줄 때 위임인이 을이라고 써, 본인의 이름으로 써. 본인의 이름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을의 이름으로 쓰니까 대리행위 아니요.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계약을 해? 여기는 지 이름으로 하잖아. 여기는 대리행위에 의해서면 틀렸다니까. 지금 구별하시겠어? 여러분 이거 기출문제 3번 나왔으니까 한번 가서 공부해봐. 순전 건성으로 있지. 대자선 해놓고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면 지금 공부하면 돼. 2번도 틀렸다. 여기 본대는 맞았어. 본대는. 우리 여기 대리행위에 의해서 이런 말들을 우리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에 3번 나왔다니까. 3번. 그러면 3번 나와서 틀렸다면 정신 차려 그냥. 그 다음에 여기 복대리권은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의 범위와 영향을 받지 않아. 받잖아. 대리권 소멸하면 여기다 써놓으면 돼.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대리인은 원래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내가 미성년자를 우리 아들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토지를 내가 관리해. 아버지가. 근데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본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져야 되잖아. 모든 책임을.
아죠?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임했을 때는 모든 책임져 선임 감독 책임만 져.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래. 원래 법정 대리인은 모든 책임지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선임 감독에 그것도 과실이요 무과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할 때 과실 책임이냐 무과실 책임이냐 나오면 그 눈여겨서 그것이 포인트니까 그 정도를 좀 봐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 그 다음에 여기 이미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의 책임은 져 안 져? 안 지지. 지명원자를 선임했으니까. 그러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어떤 책임지냐면 불불 책임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불불 책임.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불통지 책임, 불해임 책임지는 거고. 생각을 해봐라. 본인이 지명했으면 지가 선임을 지가 감독의 책임이 없잖아.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으니까. 그 사람 졸졸 쫓아다니면서 감독을 수 없어. 본인이 지명했는데. 다만 졸졸 쫓아다녀 보니까 술 처먹고 공부도 않고 그래. 그럼 그때 빨리 본인에게 일러야 된다니까. 본인에게 일러야 돼. 지가 해임을 해야 돼. 본인에게 일러야 돼. 이렇게 자,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 복대리인이 불성실하면 해임할 수 있다 안 돼 이런 거. 해임할 수는 언제든지 있어. 그래 불해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불해임 책임을. 그래서 어쨌든 자 정리해 보자. 법정 대리는 복대리는 여러분들이 법정 대리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자식의 토지를 관리하는 법정 대리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법정 대리인 김계영, 당신 법정 대리인이야 혹시? 그럼 당신 딸에 대한 모든 책임지잖아. 당신 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관리인을 당신이 선임했을 때 관리인이 가서 술 먹고 다른 짓 하면 당신 책임 져 안 져? 다 진다니까 모든 책임을. 그렇게 한번 이해해봐 한번. 다만 나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가 있지. 내가 코로나 걸려서 격리된 상태에서 밖에 못 나가서 전화로 복대리인 선임한 거예요. 그때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진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의 책임질 필요죠. 지명원자를 선임했으니까. 근데 다만 그 사람이 불성실하면 빨리 일러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밥만 먹으면 대자선이라고. 이것도 이게 지금 대자선을 아는가 묻는 거야. 지금 대자선을 아는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해. 자기 이름으로 해. 지금 아직 감이 안 오나 봐. 지금 이게 갑이 을에게 너 융자 받아오느라 대리권 준 거예요. 근데 우리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요걸 복임행위 선임을 해. 그러면 이 북대리인은 은행 가서 융자 받을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 여기는 갑의 이름으로 융자 받고 여기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고? 을이 위임이니 을의 이름으로 선임. 을이 지 이름으로 위임한다는 거 여기는. 그러므로 여기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여기는 본인 이름으로 하니까 여기는 대리행위고. 구별했나? 다시 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해? 근데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해? 본인 이름으로 해? 그럼 여기는 대리행위가 아니요. 그래 대리행위에 의해서 해서 틀렸다는 거야. 여기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여기는 대리행위이고 이렇게. 이번 기회에 대자선 외웠는데 그것이 대리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시면 돼. 표현대리. (48번은) 이것도 또 47%야. 47번은 아까 여기는 이 지문은 27% 맞췄네. 대자선, 본대임대, 수임면 죽도록 했는데 27% 맞췄어. 진경준 맞췄나? 잘했어.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에 대하여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므로 본인은 추인할 수 있지. 그럼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어. 그럼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고 본인은 추인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우선해? 먼저가 우선이요. 무슨 철회가 우선이기는 젠장. 먼저 하는 놈이 장땡이요. 저기서는. 따르다 먼저가 장땡이다. 이 인장 잘못 먹어서 가지고. 둘째, 본인이
본인이 표현 대리를 거절하면 야 여러분들 봐.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본인이 거절을 해도 상대방이 책임 물으면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잖아.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틀리지 않았어. 표현 대리에 뭐 125조가 있고 126조가 있고 129조가 있는데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면 본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책임이 있으면 본인이 지가 거절해도 상대방은 책임 물을 수 있겠어 없겠어? 이해하셨나? 그러니까 나는 그래. 이런 거라도 오늘 배운 거라도 정확하게 기억해놔봐. 그러면 합격이니까. 그냥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한다 하지 말고. 자, 본인이 다시 해.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적인 책임 져야 되므로 과실상기해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본인은 다 책임져야 한다니까. 근데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이 책임 못 지겠다고 그래. 그럼 그건 본인이 책임 못 지겠다고 그래. 상대방이 그래? 그러면 책임 나는 못 묻겠네.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는 본인이 추인 거절할 수 있었어. 그러면 대리인에게 책임 물었다고.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를 구별해줘야 돼.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는 본인이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본인에게 책임 물어 못 물어? 못 묻지. 거기는 본인이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표현 대리는 지가 거절해본도 소용이 없어. 전적인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뭘 물어보냐면 협의의 무권 대리와 구별하라. 여기가 협의. 세 번째, 자 본인도 표현 대리 주장한다. 표현 대리 주장이라고 하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데, 지가 책임만 질 놈이 본인에게 표현 대리는 그냥 표현 대리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본인은 효력이 표현 대리 나오면 본인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쓰였다는 거야. 효력이. 그러면 귀책사에 있는 사람은 책임만 지는 거.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다가 일방이 귀책사유가 있어. 부부간에. 그럼 귀책사유가 있는 남편 그놈도 이혼하자고 할 수 있어? 지는 당하기만 해야 되잖아. 마누라가 집사람이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하든가 말든가 당하기만 해. 지가 먼저. 너 휴대폰 까보면 이혼해? 개새끼지 그거. 귀책사에 있는 놈이 지가 책임 물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좀 이해해봐 이게 법적인 사고를. 그래서 상대방에 앞서서 본인도 표현대로 주장할 수 있다. 틀린 거지.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요 무권대리요. 요건 뭐 하도 많이 해서 유권대로 전환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기초적 내부관계가 있으면 여기 기초적 내부관계가 뭐냐면 고용계약이야. 고용계약. 그럼 고용계약이 존재하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25조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 다만 중개의뢰는 대리권 수요 표시 아니야. 중개의뢰는. 그것만 외우느라고. 대리권 수요 표시는 중개의뢰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 그래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48번이 몇 프로 맞췄냐면 47% 맞췄는데 나도 참 입이 씁쓸하네. 49번 조건과 기한. 틀린 것은 정지 조건에서는 성취에 대한 입증은 성취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거는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아파트 주마했을 때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취득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 맞아 이런 건.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이것은 기성 조건이야 불능 조건이야. 그러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2번은 맞네. 맞지? 3번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자 조건의 성취로 간주되는 시점은 추정되는 시점이다. 맞네. 추산되는 시점이다. 추정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그럼 방해한 때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 맞아 이거.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조건만 무효요, 전부 무효요. 이거 4번이 틀렸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추다. 맞아? 맞네, 형추. 그래서 49번 봤더니 49번도 58%로 맞췄네. 58%. 이것도 100% 다 못 맞히나? 유치권자는 우물물 없다고 죽도록 외웠는데 이것도 틀리면 어떡하냐 이런 거.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 1,000원씩 받아야 돼, 이 사람들은. 손 하나도 안 들어. 그냥 여기서 물청 중에서도 여기 딱 봐야 돼. 물청 중에서도 분권의 기한 이걸 보라니까. 분권의 기한. 점유권의 기한이 아니라 분권의 기한. 그러면 분권의 기한 물청 없는 사람이 유치권자 혼자예요, 혼자. 그럼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과 같으니까 분권이 있고, 분권이 뭐냐면 밑줄 그자. 분권이 뭐냐면 사용가치나 또는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유치권자는 사용해 못해? 사용 못해. 왜? 유치권자가 사용해 남의 물건을. 그냥 유치만 하는 거고 사용은 못한다니까. 다만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보존 행위는. 그 다음에 처분해서 유치권자는 처분해서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도 없어. 그냥 유치만 하는 거예요. 본권이라는. 그냥 점유를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못 내놓겠다 버틸 수만 있는 거고, 자세히 다 살펴봤더니 본권도 축에 끼도 못 오른 거야 저건.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분권에 대한 물청은 없다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우물물 없다 이렇게. 박순희 요거 맞췄나? 맞췄다고 해. 이것도. 근데 이거 봤더니 다행히 이것도 82% 맞춘 거야. 이것도 그냥 17%가 틀린 거라고. 등기해야 밥만 먹으면 하는 거거든 이거. 180 여러분들 처음 올 때 등기해야 되는 거. 어디? 지역권의 양도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취소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공유물 분할 판결은 해야 돼, 안 해도 돼? 취득쇼는 등기해야 돼, 분묘는 이미 모자 쓰고 있지? 안 해도 돼? 합유지분 포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미음벌이 정답이네. 그래서 51번 봤더니 이것도 70%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정리해보자. 양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양도는 전부 등기해야 돼, 다. 근데 지역권만 안 한다니까. 양도 중에서도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하니까 승역지와 지역권은 요역지에도 등기가 되고 승역지에도 등기가 되고, 지역권자라고 등기 안 돼. 지역권자 등기 안 해. 그냥 승역지가 어디 있다 이것만 등기해. 요역지에.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권이 팔리면 새로 산 사람이 당연히 승역지 이용하는 권리를 취득한다니까. 그냥 등기 안 해도. 다시 양도는 원래 등기해야 돼, 안 해도? 원칙이. 근데 안 해도 되는 게 뭐요? 한 개 있어, 예외에. 그러면 저당권의 양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저것 말고 나머지는 등기해야 된다니까. 다. 전세권의 양도 다 등기해야 돼, 저것 말고는. 우리는 무효취소 해제 나오면 등기 안 해도 되지? 이건 하도 배워. 판결에도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공유물 분할 판결이 하나 형성 판결이므로 형성 판결은 즉시 효력 생기잖아, 등기 없어도. 그 다음에 취득쇼는 원래 취득쇼가 나오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원칙이. 해야 돼, 원칙이. 근데 앞에 보니까 뭐요? 우리 죽으면 산에 가, 안 가? 산에 가서 모자 쓰고 있든가 무거운 모자 쓰고 있을래?
여러분 죽으면 산에다가 무거운 모자 쓰고 있을 거예요. 그냥 다 뿌려서 자연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나 분묘 만들어 놔야지. 왜? 우리 자식에게 위로가 주려고. 위로 안 돼. 그거 제사 지내러 올라오고 벌초 올라오고 하면 자식에게 부담이 돼. 여러분들은 분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식에게 위로가 될 것 같지? 웃긴 소리 말아. 네가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자식에게 하나 위로도 안 된다니까 그거. 그리고 제사 지내러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그거 분묘 해놓으면 그 분묘 이장 그 밑에 묘지 쓰는 놈들 있잖아. 물 들어갔다고 파보자고 그래서 자식들 부담 엄청 줘 그거. 그럼 분묘 만들어야 돼. 전부 저 화장해서 보내야 돼. 그래 가서 어디로 오냐면 우리 여기서 아니 여기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우리 여기 저 어디야 저 인천 어디 월미도 있지? 월미도 앞바다 가면 23번 이렇게 있어. 이렇게 묘지 번호가 있다니까. 그럼 거기다가 배에다가 해서 배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배를 타면 이렇게 이 묘지 이 가루를 한 통이 있어.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는 거. 그럼 거기다가 넣어서 밑에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밑에 바다로 떨어지는 거라고. 이게 물로 막 넣잖아. 그럼 고기들이 먹고 그것도 좋지 않게 우리 또 나 해 먹으면 또 내가 병든다고. 그래서 이것도 일정 지역에 뿌리는 데가 있는 거지. 아무 데나 가서 우리 선장님 계시니까 선장님 그거 아세요 혹시? 또 모르는데 안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선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그리 와. 분묘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해해놔 봐 좀. 분묘는 다 안 해도 묘지 쓰고 있으니까 등기 안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 포기는 의사표시 아니여. 의사표시는 다 등기해야 된다니까. 양도도 의사표시인가 등기해야 돼. 다만 취소는 의사표시라도 무효 취소 해제는 등기 안 해도 된다. 예외가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한 100% 오늘 나왔으니까 그래도 오늘 나오신 분들은 칼을 갈고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탁탁 맞춰줘야 되는데 어디 봤더니 51번에 그래도 70% 맞췄네. 을이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서 사용하다가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간명의로 남아있다. 그럼 을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을을 미등기 취득자. 을을 뭐라고 배웠어? 미등기 매수인이야 미등기 취득자요.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인도받지 않은 사람이고 미등기 취득자는 인도받은 사람이므로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 있음 없음? 등청은 소멸이야 불소멸이야? 그 다음에 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고 처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의 제기한다고 이의 제기 못한다고. 1번 을이 갑에 대한 등청은 봐라.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냥 불소멸이야. 불소멸. 2번 을이 갑에 대한 등청을 병에게 양도하고 자 병에게 양도하고 통지 나오면 그냥 외워. 사자 통지 직접 없다 이렇게 외우라고. 2번 틀렸네.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통지 직접. 그리고 직접 그러면 직접은 90% 없어 그거.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면 이런 때 안 보이거든. 직접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직접 하려거든. 자, 직접 하려거든. 3자간 합의가 있어야지. 우리는 3자간 합의가 있으면 직접 있는 거고 3자간 합의가 없으면 별수를 써도 직접은 없어 그냥. 3번 토지가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 자 갑이 을에게 했고 을이 병에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등기했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는 따라 건건이 허가 받아야 돼. 그럼 여기도 허가 받아야 되고 여기도 허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만 허가 받았으면 무효요. 그게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토지거래 허가 대상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 나오면 그냥 직접 있어 없어? 이 등기는 무효지? 그러면 갑은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네. 이런 건 3번은. 4번 합의 후 매매대금 인상하기로 했다면
인상부 줄 때까지 거절할 수 맞고, 그 다음에 합의 후 해제 나왔네. 제3자요, 제3자 아니요? 이 사람은 제3자 아니지? 그러니까 제3자가 되려거든 등기해야 되니까. 그럼 합의해놓고 나중에 합의했을 때는 갑은 거절할 수 있다 해야지. 그래서 5번도 맞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틀렸네. 직접 있다 하면 틀렸어. 그리고 이거 한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안 돼. 그리고 한번 그냥 모의고사 내가 풀었던 거 하나만 갖고 해결해도 합격해. 하나만 갖고 오늘 부했던 40문제만 갖고 해결해도 합격한다니까. 근데 어째서 그 하나를 해결 못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거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엄청 많이 했는데 나오면 틀린다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줄 알아? 이제 시험장 가면 벌벌벌 떨려. 맨날 틀리잖아. 그럼 벌벌벌 떨린다고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공부해놔. 그래서 3자 간에 합의 없으면 직접 있어 없어? 통지 그래도 직접 이제 할 수 없다. 통지 그러면 직접 있냐 없냐 물어봐. 그래서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없다. 어디 52번은 몇 프로가 맞췄냐면 이건 그래도 많이 맞췄네. 76%. 이거 76% 맞췄다면 시험장 가면 70점 맞는다는 거예요. 53번 등기의 추정력. 우리는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효력이 등기의 추정력이다. 첫째, 이거 봐라. 불법 말소되었대.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어도 물권은 존재한다, 소멸한다. 권리의 존재는 추정되다 맞잖아. 이런 거 1번이. 근데 1번 봐서 안 됐으면 2번 가서 정답이 나오겠냐? 명미야? 1번 맞췄나? 처음 일이네 정말 1번 맞춘 게. 우리는 잘 봐. 등기 명의자는 자기가 뭔가를 주장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돼. 이게 본등기의 추정력이다 그 말이야. 본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권리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등기부 명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추정력이. 그래서 등기 명의자가 뭐라고 했어도 추정력이 깨진다. 여기를 설령 찍고 싶어도 우리 추정력이 깨진다가 4개 있었지 않았어. 허보사 입증시 이렇게. 이것이 틀린다 하더라도 허보사 입증시 깨진다 이렇게. 허무인으로 이어받은 등기.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되어서 격려된 등기. 그 다음에 어떤 계약서가 뭐 진정하지 않은 거 증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깨져. 그래서 틀렸고 3번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명의인에게 꼭 이익이 될 때만 적용돼.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돼. 그 세금이 나오면 네가 소유자가 추정된다. 맞고. 계약서가 증명 나왔네. 증명 추정력은 깨지지. 근데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이게 함정이니까 주의하셔. 이것이 추정력의 확장이라고 그래서 깨지면 깨지는 것이지 추정력이 또 다른 원인으로 존재한다고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돼야 안 돼. 기본계약은 등기가 여러분들 등기가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근저당 설정 등기에는 근저당권자 최고액 그리고 뭐 채무자 이것만 기재되는 거고 이런 거 등기 안 된 것까지 추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니까 자,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어디 이제 몇 프로 맞췄는가 볼까요? 53번에 70%. 70% 맞췄으면 그냥 잘 맞췄다고 해야 되겠네 오늘은. 정리여사 맞췄나? 아, 수인이 엄마가 공부 제일 잘해. 골프 치러 다니면서 할 일 다 하면서도. 점유. 틀린 것은 점유는 평공 나왔네. 자평공 성계적 맞네.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에 점유를 인도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맞지? 그러니까 점유권의 취득 시기를 물어보잖아. 여기는 여기다 이전 등기해 놓고 밑줄 그시고 이게 나온다면 보존 등기야. 이게 비교해서 보존 등기가 되면 그 무렵에 보존 등기가 될 무렵에 점유권을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 이전 등기가 되면 이전 등기 될 무렵에 점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뭘 물어보냐면 점유권의 취득 시기요. 이거 3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 추정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딱 봤더니 점유물이라고 했고 이 점유물에 부동산이냐 아니냐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추정되는 거예요. 자, 악의 점유자가 봐라. 그의 잘못 없이 우리 민법은 책임지려거든 잘못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잘못 없으면 대가 보상해야 돼. 안 해도 돼. 그 4번 틀렸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요. 이거. 그 다음에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여기는 특정 승계인은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더하기 빼기 있어 없어? 있잖아. 특정 승계인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러나 포괄 승계인은 더하기만 해야지 뺄 수는 없어. 즉 점유의 분리와 병합. 그래서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이게 더할 수도 있고 그 얘기 아니에요. 뺄 수도 있고. 그래서 54번 이것은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었는데 내가 냈을 때는 나는 이렇게 내고 출정식 하려고 즐겁게 하려고 그랬더니 서운하네. 참 서운해. 54번의 정답이 몇 번? 이것도 76%. 점유 옳은 것은 1번은 요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나오는데 이건 올해 간평 문제야.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매수인하고 달라. 그래서 미등기 건물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지금 이거 물어봤어.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이고 을이 건물 소유자이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부지 점유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는 거지. 근데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팔아서 미등기 취득자에게 넘기고 갔다면 이 사람이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미등기 건물 양수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대. 돈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점유자라고 볼 수 있다. 2번 건물 이게 이제 건물 공유대 공유. 그러면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거하고 있을 때 그 건물 부지 번호가 부지. 그러면 건물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취득쇼 주체와 관련돼서 잘 외워야 돼. 맞고. 3번은 또 나왔네. 점유의 권리의 적법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등기된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잖아. 자, 선의 점유자가 이제 봐. 그러면 선의 점유자가 패소하면 악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는데 언제부터? 패소한 때 소재기시. 그래서 패소 판결 확정된 때 틀렸는데 소재기시 해야 되는데 제약이 본다 외웠어. 제약이 본다. 5번 진정한 소유자가 자 소유자가 소제기했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가 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타주로 전환돼. 패소 확정된 때부터 타주로 전환돼. 여기는 자주 점유자가 언제 타주로 변하냐면 타주로 변하는 시기가 한번 여러분 경해, 수패. 경해 수패였어. 수패. 요 패소 확정 때 요거 물었잖아. 경해 수패. 그래서 옳은 것은 근데 여기서도 5번은 함정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잘 봐야 돼. 뭘 잘 봐야 되냐면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다 네모 쳐놓고 누가 제기했는가 이게 함정이니까 잘 봐.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제기한 거요, 점유자가 제기한 거요. 점유자 지가 제기했다면, 지가 제기해놓고 지가 패소했다면 타주로 변하지 않아요. 그거 주의여시라고 함정이니까 여기서는. 그 다음에 56번. 또 1시간 끝나고 부인한다고 가지 말고, 여기 우리 여러분들 작년 합격생 중에서 정인섭 사장님이라고 계셔. 그래서 후배들 또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 오늘 또 떡도 다 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또 합격을 해서, 박선미 여사님도 합격을 해서 내년에 요맘때 우리가 지금 침울하잖아, 분위기가. 오늘 사실 떡을 먹어도 그게 떡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사실은. 그냥 마음만 위로받을 뿐이지. 응? 내년에 떡 한 만 해서 가져오세요. 또 박순희, 내 오늘은 특히 박씨 얘기만 부탁을 드리고 있네. 박광석, 셋이 쓰리박이 내년에 합격해서 상의해서 떡 한 마리 해서 가져오세요. 대답 안 하셔.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도 가져오시라고. 떨어져서 다른 데 학원 다니더라도 꼭 알고 가져오시라고. 우리가 다른 데 학원 다니더라도, 아마 다른 데 학원 다니더라도, 다른 데 동영상 보더라도 그거 만약에 실패하면 다른 데 가면 안 돼.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같이 호흡 맞춰서 하는 게, 합격하는 게 좋지. 뭐 다른 데 가야 무슨, 연세대 다닌 놈들이 서울대 가서 공부해봐야 잘 되냐. 똑같지. 가서 뭐 큰 소리 치고 뭐 할 거 없어. 그냥 여기서 다녀. 그냥 한 달만 다니면 그 사람이 다 똑같아. 재수생인지 다 모른다고. 저는 사람을 하도 오래 봤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합격했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3년 전에 했는지 2년 전에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물어보고 그래. 자, 56번. 54번도 이거 아까 이 55번 점유 나오면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오늘에 나오는 것만 알아도 가서 80점 맞아. 내가 이 문제 낼 때 그냥 대충 낸 게 아니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낸 거예요. 오늘은 적어도 마지막에 기본을 알고 가자고 해서. 보니까 생 기본이지. 자, 소유권. 합유자가 사망해서 잔존 합유자가 한 사람이 되면, 여기 우리는 시험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는 186조나 187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 시험 지문 중에서 따로 한 문제 물어보고, 그리고 물권법에서는 주된 내용이 요거야. 이거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단독 소유가 되면, 우리는 공부했잖아. 공동 소유에서 단독 소유가 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유 묻지 말으라니까. 그냥 포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단독 소유 그러면 등기해야 돼. 그 등기 없어도, 그래서 틀렸네. 2번. 사용 수익권이 배제된 처분권만 존재하는 소유권. 야, 소유권이 젠장. 소유권은 양손 다 있어야 돼. 머리도 있고. 근데 대가리 없는 것도 있냐? 절대 없지. 소유권은 처분권만 존재하는 소유권 있을 수 있으면 없음. 이거 최근 2년에 나온 지문이다. 2년 동안. 여기다가 찍었다고 한다면, 아이고 저놈아 참. 내 동생이었다면 아마 망치로 2개는 맞았을 거예요. 자, 여기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남의 땅을 공짜로 다녀야 돼, 손해보상 해줘야 돼. 그 임료 상당액을 줘야 되는데, 그 임료 상당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도로로 평가하는 거예요, 현재 용법에 맞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3번 만약에 틀렸다면 올해 나오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 이 3번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꼭 틀리지 않도록 하셔. 도로로 평가한다, 용법에 맞게 평가한다. 현재의 토지가 지목이 전이라면 전에 맞게 평가하는 거예요. 대라면 대에 맞게, 임야라면 임야에 맞게 평가하는 거지, 그냥 도로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어서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자, 4번.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공유자 전원이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 앞에서 반복되지. 이것은 취득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는 자꾸 중복시키는 거예요. 틀렸다. 그 다음에 총유의 경우 여러분들 문중 땅은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이 되면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총유의 경우 총유가 종중재산이야. 총유의 경우 사원이 1인이 되어도 단독 소유가 된다.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동창회가 다 죽었어도 한 사람 남았어도 그 사람이 단독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총유의 경우에는. 그 정답이 몇 번? 5번. 어디 봤더니 56번은 그래도 70%씩 맞히는데, 자 이제 57번 한번 보자. 기대하고. 주의토지 통행권 옳지 않은 것은 여기 토지 분할만 나오면 토지 분할로 주의토지 통행권 되면 유상이요 무상이요? 보니까 손해보상 해야 돼. 틀렸네. 1번이. 그것이 네 인장 눈이냐? 1번을 못 맞췄다면 눈이냐고 그러는 게. 분할 그러면 무상이고 무상 통행권은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기억해야지. 분할, 무상, 특정 승계 적용 없다. 이렇게. 토지 분할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 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 해야 된다. 틀리지 않았어. 분할은 무상인데 다만 무상 통행권은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였어요. 1번 틀렸다. 2번 통행지 소유자는 여기도 잘 나와. 통행지 소유자가 여기 봐. 갑이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고 여기가 공로일 때 갑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을의 땅을 이용할 텐데 이것을 통행지라고 하고 이걸 피통행지라고 불러. 그러면 이 갑은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이 토지를 주의 토지를 이용할 때 지 혼자 독점해야 돼. 독점해서는 안 돼. 독점하면 안 되지. 그럼 만약에 갑이 독점하면 을은 통행지 내놓으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2번도 주의하시고. 다만 갑은 을에게 통행지 내놓으시 못해. 이게 지가 독점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통행지 소유자는 요거 엄청 중요하니까 틀리지 않도록 해. 그 다음에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해버려. 맞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축조물을 여기다 설치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부담? 왜냐하면 갑은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손해를 보상해 주거든. 그러므로 요 을이 담장을 설치했다면 갑은 철거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야 돼. 현재의 용법에 맞게요. 현재 용법에 맞게 맞네.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여러분들이 뭘 봤는지 헷갈렸을 거라고. 남의 땅을 이용하는 사람은 원칙이 손해보상 해줘야 돼. 근데 여기가 어떤 땅이냐면 지금 이거 분할 이렇게 되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고 공로야. 여기 봐. 여기 공공도로 막혀 있어. 그럼 갑이 을의 땅을 지나다닐 때는 공짜로 다녀야 돼. 손해보상 해줘야 돼. 갑은 해줘야 돼. 내가 손해보상을. 그런데 여기서 을의 땅이 2개였나 봐. 또는 공유였어. 그래서 을의 땅을 분할한 거. 이렇게 을의 땅을 을이 분할해서 요 부분 A가 산 거요. 그럼 원래 을은 공로로 나갈 수 있었지 않았어. 근데 을로부터 이 땅을 분할하다 보니까 또는 일부만 사다 보니까 여기만 산 A는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을의 땅을 다니는 것인데 이것이 분할이야. 분할. 이때 그러면 이 A는 이 땅을 돈 내고 다녀야 돼. 공짜로 다닐 수 있어. 그리고 공짜로 다닐 수 있고 공짜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은 A만 공짜요. A로부터 땅 산 B도 공짜요. B도 공짜라면 땅이요. 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아무나장 다 공짜라면 지연장 이놈은 땅이요? 걸레지?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른다. 분할, 일부 양도, 무상이다. 그렇게 딱 분할, 일부 양도만 나오면 무상이야. 그러니까는 분할이라는 것과 분할이나 또는 이게 공유했을 때는 분할이겠지. 근데 토지가 두 필, 이 갑이, 요 토지가 을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갑이 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갖고 있다고. 세 필지를 갖고 있어. 근데 요만큼을 사다 보니까 이건 분할이냐 일부 양도냐? 일부 양도잖아. 분할이 아니고. 분할은 한 개였을 때고 일부 양도로 여러 개의 땅을 한 개 샀을 때고 그래. 그 말을 이해해야 돼. 다시 분할, 일부 양도. 가마 사는 사람들은 다 합격을 해. 이런 것들 땅 보면 분할, 일부 양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57번 봤더니 이건 47% 맞췄네. 그러니까는 1번 타자부터 다 틀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쉬었다 합시다.